입니다. 다음은 고양이형 주민자치 모색을 위한 방향성 정립 연구라는 제목으로 석호원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정책연구부 석호원입니다. 본 연구는 고양이형 주민자치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좀 거시적인 부분하고 미시적인 부분을 두 가지 통섭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자체가 좀 방대하기 때문에 공동 연구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전성원 박사님하고 이정철 박사님하고 그렇게 같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본 연구는 이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의 다양한 이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이론, 이런 이론적 검토를 통해서 고양시가 추구해야 될 어떤 지방 민주주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좀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의 현재 동향과 사례를 분석하고 고양시의 주민자치 현황 분석,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고양시 주민자치 제도화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도출하였습니다. 예. 연구의 배경입니다. 현재 대외민주주의 한계가 노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역량 제고 및 ICT 기술 발달, 그리고 사회문제 다변화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직접 참여 요구가 매우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이 참여에 기반한 수구인 민주주의가 커다란 방향이고요.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기능 활성화가 큰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제1기 로드맵에 기초해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현재 변화된 이런 자치환경 변화를 잘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루어진 고양시 주민자치의 성과와 교훈을 반영해서 향후 고양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주민자치를 전개할 것인가, 그래서 모색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주민자치와 민주주의의 어떤 다양한 관계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동향 및 사례 분석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고양시 주민자치 교훈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고양시 주민자치의 커다란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론적 검토 파트입니다. 사실 뒷부분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앞부분의 이론적 파트는 좀 간단하게 좀 스킵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분권과 참여입니다. 그래서 분권은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이제 그런 파트고요. 그다음에 참여는 이제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에서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는 이런 참여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커다란 방향은 참여민주주의와 수기민주주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레드 오브 파티시페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참여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수기 공간을 설계할 것인가에 관한 이론적인 모색들입니다. 네. 참여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그런 민주주의 실현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참여민주주의 자체가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질적인 고양을 반드시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여민주주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구민주주의가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구민주주의는 다양한 이제 주민들이 상호 이제 수기를 통해서 올바르다기보다는 좀 더 바람직한 또는 정당성이 있는 그런 결정을 이제 도출하기 위한 이제 그런 공론장의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민 참여의 어떤 수준을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이론으로 아른슈타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고양시도 추구하는 방향은 이런 시민 권력이 부여되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된다라는 이유고요. 자, 그러니까 주민 참여의 어떤 설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참여자의 구성, 그다음에 의사소통의 방식, 그다음에 권한의 범위 등을 좀 더 고차원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제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의제 이런 것에 따라 좀 다르게 구성이 될 것입니다. 예. 주민자치의 이제 개념입니다. 사실 이 파트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동의하지 못하거나 혹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왜냐하면 주민자치라는 것은 10명한테 물어보면 다 10명이 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자들도 주민자치의 범위를 굉장히 협소한 것에부터 넓은 것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의 정립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양한 주민자치 개념들을 쭉 이제 모색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또는 정치 행정 과정의 참여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행위 과정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참여, 즉 주민들이 어떤 자율적인 공간에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주민들이 정치 행정 과정의 참여를 통해서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형태, 이런 것도 주민자치다. 그래서 두 가지를 포섭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 참여의 공간을 이제 이론적으로 구별을 해보면 초대된 공간과 민초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민초의 공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율형 주민자치 공간이고요. 초대된 공간은 어떤 시민들이 어떤 참여를 통해서 시행정이나 뭐나 이런 쪽의 참여를 통해서 그들의 의사를 실현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아우르는 그러한 방식으로 주민자치가 결국 설계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이제 공동 거버넌스다라는 겁니다. 자, 주민자치의 이제 동향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민주주의 중심의 주민참여 확산을 이제 의도하고 있고요. 고양시도 지금 다양하게 주민자치 내실화를 위한 여러 가지 공약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 예산제고요. 그다음에 시장소통 활성화 등등 다양한 공약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론적인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주민자치 체계도를 이제 이론적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는 먼저 민간협치형이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자율형 주민자치는 이제 그 근린에서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것이 공동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고양시도 그렇고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회가 이 민간협치형과 자율형 주민자치를 연계하는 플랫폼 역할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도는 주민자치회가 민간협치형 주민자치와 자율형 주민자치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 시행정, 그다음에 동네 단위에서 어떤 주민들의 자율형 주민자치가 공동 거버넌스로 묶여져야 된다. 자, 이제 고양시 주민자치의 어떤 현황하고 이제 성과입니다. 일기 자치 로드맵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정 주민참여 체계, 그다음에 지역의 주민자치 택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큰 그림하고 연계를 시켜보면 이 부분은 이제 민간 협치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자율형 주민자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연계시키는 그런 역할들이 이제 공동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행정 주민참여의 어떤 평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큰 축 시행정 주민참여 파트에서는 가장 이제 주체로서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주민참여위원회하고 각종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FGI 결과하고 다양한 이제 연구를 통해서 봤을 때 주민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자문기구로 실질적 구성력이 없고 등등의 문제가 있었고요.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도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의 어떤 정책적인 에피카시를 좀 고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지역별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이제 두 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자치라는 말이 이제 붙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른 쪽에서는 권한뿐만 아니라 역량도 없다, 이런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쪽에서는 또 이런 행정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조직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 같은 경우도 거의 유사합니다. 어떤 지역의 어떤 자율형 주민 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들이 좀 지원을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체계적 지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특히 교육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에 대한 수행이 어떤 지역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그런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루트맵 평가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큰 자유형 주민자치와 민간협치형 주민자치를 에 대한 그런 비판들이 가장 그 큰 부분이었고요. 실제적으로 이 질적 내실화와 투택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다란 이제 내실화 방향을 이제 그 제시를 해보면 시행정 주민참여 같은 경우는 민간협치 활성화, 그다음 위원회의 의결 기능 확대, 그다음에 위원회 유형을 다시 정립해서 그들의 어떤 역할을 재정립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율형 주민자치에서는 마을 공동체 해분 활성화, 그다음에 주민자치 홍보 강화, 그다음에 민간협치와 연계 강화, 그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의 기능 내실화, 이러한 커다란 내실화 방향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제도화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이제 고양시 주민자치 체계도를 이제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쪽 파트는 이제 변화된 자치 환경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시민사회, 우리가 이제 자율형 주민자치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파트입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시의회와 시구 등의 어떤 행정과 의회 이런 얘기하는 것이고요. 주민자치회는 이제 플랫폼 기능으로서 역할이고, 그다음에 이런 자율형 주민자치와 주민자치 부분을 연결시키는 중간 지원 조직들의 역할. 그래서 이들이 체계적인 지원과 어떤 적정 참여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도화 방향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이제 커다란 이제 방향 안에서 이제 이 방향은 어떠한 방향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에 기반한 수구인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그 지방 민주주의에 실현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실현 방식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주민 자치의 개념이라는 것. 그 개념이라는 것은 주민의 적극적 참여다. 근데 이 참여의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율 부분에서 주민들이 어떤 자치적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시행정에 참여하는 그런 민간 협치 부분, 이 두 부분을 아우르는 공동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공동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 생태계를 구성하는 행위자로서 각 행위자의 역할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의회 같은 경우는 먼저 그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치성 제고 조례가 필요하다. 즉 중요한 것은 이제 의회는 어차피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까지로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자, 행정입니다. 행정도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재정과 이제 행정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어떤 참여와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파트입니다. 주민자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대표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고양시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주민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대표성의 확보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성 확보 방안이 각 지역에 있는 동의 특징에 따라서 그 좀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진행해 봤고요. 이 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본 보고서에 이제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면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식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뭔가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도록 부여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이 중간 지원 조직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물론 다양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지만 시간상 이 교육이라는 것은 그 주민자치 행위자들, 그 다음에 그 주민자치와 관련된 그 다양한 지원 조직들, 그 다음에 어떤 시청, 다양한 공무원분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런데 고양시 주민자치 교육은 벌써 시행된 지가 10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많은 그 주민자치 그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양시 주민자치에 대해서 다양한 성과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이 교육의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고양시 주민자치 교육이 굉장히 좀 산발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수요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수요가 있는지 그런 수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수요 조사에 기반해서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만들어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기관이 이런 교육을 수행할 것인가 이것들이 반드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FGI뿐만 아니라 주민공론회를 통해서 한번 시민들의 의견을 여쭤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 하느냐보다는 이 교육 자체가 얼마나 내실 있게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뭐 연구 혹은 어떤 시에서 이제 결정할 문제인데요. 근데 그 교육이 일단 중요하다라는 것은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요하게 이 연구 결과로 제기되는 것은 그겁니다. 위원회의 그 기능을 유형에 따라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또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위원회가 있고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는 반영이 중요한 그런 위원회가 있을 것이다. 두 개를 구별해서 그 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중요한 경우에는 단순히 자문기구로서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결 기능을 좀 부여함으로 인해서 어떤 주민들의 정책적 효능감을 느끼는 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래서 위원회의 어떤 역할 혹은 기능 재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파트고요. 그리고 이제 홍보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주민들의 정책적 효능감하고 어떤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가장 이제 처음에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이 이제 홍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주민자치라고 해도 이 주민자치가 주민 없는 주민자치다라는 비판은 너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거고요. 그러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 그리고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근데 고양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FGI를 통해서 이 홍보 대행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한번 많이 여쭤봤는데 이 홍보 자체가 너무 이제 개성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 그 홍보를 하는 방식이 너무 일률적이라는 겁니다. 그냥 플랜카드 하나 걸어놓고 주민들이 오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의 홍보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그 시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접하고 참여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먼저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네. 시민들이 그 참여에 대해서 모든 참여를 손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북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이런 스마트폰 앱이나 그 다양한 SNS 미디어를 활용한 그런 고양시의 시민들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고양시 주민자치 내실화를 위해서 저희가 큰 방향을 설정하고 각 행위자들의 역할을 제시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단기,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만한 사항들을 저희가 뽑아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이 되게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큰 이제 자율형 주민자치와 민간협정 주민자치를 연계시키는 공동 거버넌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생태계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 행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중요하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그 시에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스크를 쓰고 너무 숨이 찹니다. 그래서 다음에 발표하시는 분들은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